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2 한일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일의병항쟁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챕터에서 의병이 중간에 나올 부분에 이미 사실 설명을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듀윌의 교재 편제상 아예 의병과 애국계몽운동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병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다 다뤄드렸고 당연히 이번 챕터 또 설명할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고 애국계몽운동 계열은 이제 처음이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 각각 따로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일의병과 조금 이따 애국계몽운동을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잠깐 하나 프리콜 형태로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뭘 봤냐면요. 봐요. 바로 앞 시간에 1904년 러일 전쟁이 빵 터진 뒤부터 딱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외우기 좋게끔 딱 1910년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단계를 밟혀가면서 일본이 식민지로 들어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6년이란 기간 동안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나요? 저항을 했었죠. 크게 저항의 흐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앞에서 배워왔던 의병이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배워야 되는 애국계몽운동 계열입니다. 둘은 코드가 달라요. 따로 움직입니다. 왜? 자, 이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능공 공부를 운동신과 함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시험을 쳤는데 광탈을 한 겁니다. 광탈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은동진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이 새끼. 강의를 그따구로 하니까 내가 이따구가 됐다. 나의 머리, 나의 준비는 퍼펙트했다. 이 불합격이 된 거는 다 은동진 탓이다. 라는 게 바로 의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일본 쪽발에게 나라를 뺏길랑 말랑 하게 됐던 이 시점이 된 거는 다 일본 놈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총칼을 들고 일본을 덜어내자 라는 게 바로 의병입니다. 그러면 애국계몽운동 계열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운동진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또 광탈, 불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젠장! 운동진의 수업은 퍼펙트했다. 운동진이 시험에 나오는 킬링 포인트 다 알려줬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출제 포인트 다 알려줬는데 이렇게 불합격이 된 거는 모든 것은 나의 탓이요. 내가 강의 도중에 딴짓을 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게임을 하고 카톡을 하고 복습도 안 하고 기출문제도 안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나의 탓이요 라는 게 애국계몽운동 계열이에요. 애국계몽운동 계열은 우리가 일본 쪽발이 저 새끼들에게 나라를 뺏길랑 말랑 하게 됐던 이유는 우리가 찐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실력을 키우자라는 게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병은 총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고요. 애국계몽운동 계열은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 일본에 맞서 싸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의병을 보는 거예요. 자, 의병은 을미의병이 의병의 제가 시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울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울 미미미미미미 제일 중요한 건 배경이죠. 여기는 판서를 안 할게요. 왜냐면 앞에서 계속 언급을 했으니까요. 을미사병과 그리고 을미사변으로 주도권을 틀어줬던 일본이 을미개혁으로 머리털을 자르라는 단발령. 그러자 어떻게? 어디 감히 일본 쪽발이 니들이 우리 조선의 국모를 어디 일본 쪽발이 니들이 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위정척사파 유생들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특히 이때 활약했던 분 유인석 군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항일 의병이자 의병의 시작기입니다. 친일파, 친일 관리를 처단하고 개화를 반대했고요. 단발령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기억나세요? 을미의병이 일어날 때 고종 임금이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간 파청. 그러면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을미개혁이 올 스톱이 나죠. 그러면서 단발령이 스톱이 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죠. 나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정. 이제 다 끝났어. 머리털 안 잘라도 돼. 그리고 너무 고맙지만 니들이 이런다고 내 죽은 와이프 명성황후 돌아오지 않아. 고생했어. 해산할래? 아하!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 유인석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고종 임금의 고종의 해상 공고 조칙으로 해산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아있던 의병들은 활빈당이라는 조직에 합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병 한번 가볼게요.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도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바로 배웠던 거죠.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어났다. 그리고 두 단계 의병, 2단계 의병이기 때문에 의병의 확대기,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돌돌이 아저씨. 돌이 두 개나 들어갑니다. 평민 출신이에요. 태백산 호랑이.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고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최익현 선생님. 최익현 선생님은 투항을 합니다. 나는 일본 쪽발이 군대와는 싸울 수가 있지만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가 없다. 자진체포 스시마 섬에서 이꼬르 대마도에서 일본이 주는 물가 식량을 거부하면서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네요. 그래서 최익현 선생님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은 정말 미쳐 싸웠던 의병입니다.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배경이 뭐였냐요? 자,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어디 고종 황제, 어디 니들이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니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없잖아. 감히 외교권을 행사해 비빙 고종 황제를 그걸 비밀로 강제 퇴위시키죠. 그리고 나서 정미조약을 체결합니다. 정미 7조약. 그 조약의 결과 군대 해상 내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군대가 해산당하자 그때 잘린 해상 군인들이 전부 다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정말 미쳐 싸운 정미의병, 의병의 3단계 전쟁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미의병의 배경은 고종의 강제 퇴위 플러스 군대 해산이고요. 전쟁. 왜? 군인들이 합류를 했으니까 전투력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흩어져서 싸우지 말고 13개 도에 있는 의병들 다 모아보자. 13도 창의군을 결성했고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지만 안타깝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남한테 토벌작전으로 왜? 아하, 이거 의병 그대로 나눠선 안 되겠다. 씨를 말리자. 작살 내버리죠. 이때 살아남은 의병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도망을 가서 우리는 1910년부터 나라를 뺏긴 그 이후부터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계는 뭐냐면 평민의병장이 제외가 있었고요.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이인영이 총사령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서 허위가 대신 맡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공고했던 조직력이 좀 흐트러지긴 해요. 그리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 이거 아까 제가 앞에 챕터에 설명해드렸죠. 우리는 대한제국의 군대다. 일본은 니들은 반란군 영모의 잔당이다.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군대로서 우리나라를 뺏으려는 일본과 싸운다.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거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일본 편을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미의병 내용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정미의병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서울진공작전 이렇게 각계각층이 했던 거고 여기 자료와 함께 이것도 앞에 챕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정미의병 활동 사진인데 항상 학생들이 선생님과 좀 닮은 사람이 하지 마요. 또 그럼 또 분명히 이거 강의를 멈추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하지 마요. 없어요. 자, 이 정미의병.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의병은 먼저 첫 번째가 을미의병이잖아요. 을미의병이 나오면 조선의 국모의 복수를 하는 의병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단발령의 분노에서 일어나는 의병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은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고종 임금의 해상 공고 조칙으로 해산하였다. 끝. 그 다음에 을미의병은 유인석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을사조약에 저항해서 일어난 의병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 또는 최익현, 신돌석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을사늑약이 배경,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마지막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의병의 밑줄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했을 때 군대 해산, 정미조약의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다. 고종의 강제 퇴위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을 요구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진공 샤랑샤랑 꿀랑꿍 이 사료를 통째로 주고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정미의병 내용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병의 의의는 맞서 싸운 거죠. 무력으로 열세였고 결국 우리끼리 또 내부 분열도 약간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일본에 맞서 싸우지는 못하고 끝났다라는 거.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국계몽운동 계열입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제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광탈, 시험에 떨어진 건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 탓이요라는 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입니다. 내가 제대로 복습, 내가 제대로 기출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광탈한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 핵심 이론이 뭐냐면요.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털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찐따니까. 우리가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이론이 또 적용이 되냐? 약육강식의 이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호랑이가 사자가 토끼를 아흥아흥 잡아먹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슬프다. 호랑이 못된 놈 이러나요?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은 어른 호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새끼 호랑이이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도 어른 호랑이가 돼서 일본과 맞서 싸우면 된다라는 게 바로 애국개몽운동 계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종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본은 호랑이가 맞는데 우리는 사실은 새끼 토끼였던 거예요. 토끼가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어른 토끼가 되어봤자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먹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즉 뭐냐면 애국개몽운동 한계가 뭐냐면 열심히 실력을 키웠는데 결국은 안 된다. 그러면 좌절해버려요. 우리는 토끼구나. 먹히는 당연한 거지. 우리는 진화가 안 되는구나. 먹히는 당연한 거지. 라면서 일본의 지배를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계열을 전개하다가 막판에 친일로 돌아선 인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있다가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를 여러 개 볼 거예요. 예를 들면 보안회라든지 그다음에 대한자강회라든지 신민회 이런 단체를 볼 거예요. 시험에 나면 이런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 다 주고 애국개몽운동 또는 가의 활동 큰 틀에서 보면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진화론을 이론으로 받아들였다. 양육강식 이론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들은 을사늑약을 전후로 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 이들이 결국엔 이걸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를 큰 틀에서 묶어서 물어볼 땐 이걸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내용이죠. 을사늑약을 전후로 활발하게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이들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실력을 양성해서 나라 국가 권리를 회복하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을 볼게요. 자, 사실은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신민회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신민회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애국개몽운동 계열로 굳이 문제를 낸다. 10문제 중에 9문제가 신민회로 출제가 될 거예요. 한 문제 정도가 보안회 또는 대한자강회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보안회는 왜 출제가 되냐? 성공했기 때문에 출제가 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켜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일본이 무슨 왕말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야, 조선아, 니들 조선 땅들 보니까 어머나 빈 황무지가 너무 많더라. 그거 버려두긴 아깝잖아.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부터 우리 땅. 미친놈들이에요.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남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비싸다라는. 강남을 지나가다가 어머나 빈 공터가 보이네. 저기다가 제가 토마토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동진 토마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원래 빈 공터 내가 토마토 농장으로 만들었어. 이제부터 오늘부터 동진이 땅. 미친놈이죠. 경찰서에 실려갑니다. 끌려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아, 우리가 황무지 개간한다. 철회시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회와 똑같은 활동을 했던 단체가 농강회사라는 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굳이 낸다라면. 1번이요. 나라를 국권을 피탈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어떻게 뺏으려고 하는 욕망, 야망,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안회의 활동을 알아본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가 있어요. 헌정연구회는 뭐냐면 헌법에 의거한 정치를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헌법에 의거한 정치. 독립협회를 계승한 건데 독립협회가 마지막에 했던 게 뭡니까? 우리도 국회,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의회 설립. 여기 보시면 이 헌정연구회는 헌법에 의거한 정치, 국회, 의회를 만들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진회의 친일 행위를 규탄하다가 탄압으로 해산을 당해요. 일진회가 뭐냐면 한 번씩 정답이 되진 않지만 오답 선지로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일진회는 친일 단체예요. 여러분들 일진하면 꼭 그 싸우는 이거 요새 트렌드인 학폭의 그 일진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진출을 돕는 단체예요. 친일 단체입니다. 이 일진회가 어떻게 일본이 우리를 먹게끔 또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일본이 먹기를 바라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비판하다가 해산을 당해요. 그리고 10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대한자강인데요. 이 대한자강에는 앞에 봤던 헌정연구회 멤버들이 이름을 바꾼 게 대한자강입니다. 해산당하고 나서.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거예요.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지자. 어떻게? 잘려버린 고종 강제 퇴위된 거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다가 해산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한장애가 여러분들이 심화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월보라는 거를 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겁니다. 대한자강의 월보예요. 요거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15회차 이전에 정말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였다. 월보는 아까 저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해산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멤버들이 또 만든 단체가 대한협회인데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이 되지도 않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친일단체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진화론과 양육강식 이론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종자가 다르네. 난 토끼였네. 영원히 일본을 이길 수가 없겠네. 먹히는 당연한 거네.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친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체가 이 대한협회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민회입니다. 자, 그러면 신민회는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는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서로 가볼게요. 자, 신민회인데요. 신민회는 새로울 신, 민, 새로운 민들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새로운 민들이 되는 단체를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새로울 신, 새로운 정신을 민들에게 주입시키고 거기에 깨우친 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때 썼던 신간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신간회는 간사했던 일본 쉐끼들을 덜어내려고 만든 단체고 여기는 새로운 민들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신민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제를 요구합니다. 공화정제를 추구해요. 뭐냐면 그전에는 그 어떤 단체든 황제나 왕이 없는 나라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일단 황제나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민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더 이상 이제 누가 왕이나 황제가 필요 없다라면서 공화정제를 추구합니다. 물론 공화정제의 나라를 만들지는 못해요. 공화정제의 최초의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기서는 추구를 하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 그리고 양기탁 선생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는 기본적으로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예요.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기본적인 컨셉이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와는 다르게 이들은 뭘 추구하냐? 의병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의병처럼 총칼을 들고 싸우자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은 총칼을 들고 싸울 때가 올 거다. 그러므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일단 의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간에는 어떤 활동을 했냐? 자, 먼저 실력을 키우는 단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력을 키우는 단체답게 이들은 먼저 학교를 만듭니다. 무슨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길러내고 실력을 키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회사. 자기 알라뷰 우린 자기 설렜나요? 그런 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태극서관. 태극서관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극권. 무슨 무술을 생각하는데 그런 태극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출판사예요. 출판사. 책을 찍어내고 팔아서 어떻게 또 이 단체 운영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은 전부 다 실력 양성 운동이죠. 그리고 이 의병이 호의적이었던 신민회가 사실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나라 바깥에다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국내에 있던 신민회 회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의 10대 갑부 중에 한 명이세요. 이분이 급하게 명동 일대의 땅을 금매로 일주일 만에 팔아버립니다. 지금 또 명동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때도 비싸요. 최소 300억 이상을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시옷. 서쪽에 있는 만주였던 서간도로 이주하는 거예요. 여기가 북간도, 여기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그러면서 서간도에 가서 여기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타운, 마을을 만듭니다. 그 마을 이름이 시옷. 삼원보라는 마을을 만들고요.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옷. 시는 강습소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능 강습소가 나중에 확대 개편된 게 바로 시능 무관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암살이나 아니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나 시능 무관학교 출신이야. 이들의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기 졸업했던 학생들이 싹 다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민회 활동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신민회는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나중에 만드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뭐냐면 신문 문제로 시험에 제일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다음 챕터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챕터 때.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은 아무래도 신민회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쓰다 보니 글을 쓰다 보니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또 실기도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회영, 인물 샤나샤랑 꼴랑꿍.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관 설명 샤나샤랑 꼴랑꿍. 삼원보의 신흥강수소 샤나샤랑 꼴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력 양성 운동을 추구하였다 정답, 공화정제를 주장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자기회사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흥 강습소를 건립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정말 심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끝났습니다. PPT로 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그리고 그걸 설명 안 했네요. 잠시만요. 다시 잠깐 돌아올게요. 언제 해산을 당하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장난질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하니까. 활동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활동을 시작해요. 신민회가. 제가 연도를 알려드리자면 신민회는 1907년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3년 전에 만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일본이 조선을 대한제국을 먹고 나서 문을 닫았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1년 후였던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문을 닫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정답으로 내기도 해요. 맞아요. 하마터 큰일 날 뻔했네. 105인 사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일본이요. 이거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분을 하나 만듭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 교회에 가서 우리 고해 성사를 한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제가 독립운동을 하려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들은 신부님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본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런 젠장. 그러면서 안중근의 사촌 동생은 당연하거니와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곳 작살내자. 안중근의 사촌 동생과 친했던 신민의 회원들을 다 올가매는 거예요. 그게 105명입니다. 그게 105인 사건이에요. 바로 신민회 해체해버립니다. 왜냐면 잘 봐요. 어떤 단체든 간단하게 쳐서 인강업체도요. 각 과목별로 일타쌤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문 닫아야죠. 맞죠? 핵심 멤버를 다 잡아가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체됐고 신민회가 해체된 거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1년 후의 일이다라는 거. 네, 다시 PPT로 갈게요. 자, 그러면서 비밀단체 조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국계몽 의병대소 호의적입니다. 국권 회복을 추구하고 공화정치 체제를 주장했고 105인 사건으로 문을 닫는 거고요.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자기회사, 태극서간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발행에 크게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남만주,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 그리고 신흥강습소 나중에 이게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신민의 여기를 비워두겠죠.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민의 내용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러 간대요. 서간도로 맞죠? 쭉 비워놓고 여기 무관학교 맞죠? 이거 지금 또 신민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입니다.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이런 여러 학회가 있었고 여러 교육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신문도 있는데 이런 신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일본이 신문지법을 제정하면서 탄압을 하고 학교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다 탄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